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쭉 이어서 저와 함께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이해에 필요한 여러 이론 강의들을 들으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것인지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딥러닝이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자리를 잡는데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시점을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2012년을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렉스 넷이 이미지넷 컴피티션, 알렉스 넷이 이 이미지넷이라는 어, 당시 가장 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컴피티션이었어요. 이 이미지넷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고 나온 방법이 바로 어, 딥러닝 기반의 CNN이었죠. 그렇죠? 물론 이 딥러닝 기반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알렉스넷 이전에 르넷이 있었지만 이미지넷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굉장히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성적 향상을 이룬 게 바로 이제 알렉스넷이었고, 이 알렉스넷이 나온 이후로 딥러닝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고, 이제 이후에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에서 사용됐던 이러한 딥러닝 기법을 오브젝트 디텍션 영역으로도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리서처들이 이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 또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딥러닝 기법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듯이 여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스칼 VOC라는 유명한 오브젝트 디텍션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이 컴피티션에서 2012년 이전에는 좀 답보 상태죠. 보시면 MAP라고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자체가 거의 40% 초반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겠죠. 2011년, 12년 연속.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와서 지금 뭐 거의 뭐 70% 중반까지, 70 후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자,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딥러닝 컴퓨터 비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 우리가 CNN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서 쭉 여러 개를 적용을 해서 이런 피처 맵이 나오게 되죠. 이 피처 맵에 있는 특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이게 이제 엘렌 디제너러스죠. 요 엘렌 쇼의 어, 메인 사회자 이분이 엘렌의 그림이다. 엘렌의 그림이다라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분류를 딱 하는 거죠. 분류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이러한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 이 영역을 좀 더 오브젝트 디텍션 영역에서 발전을 시켜보자 라고 한 거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영역을 조금 나눠보면 사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거 개념 전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미지 안에서, 자,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딱 하나의 오브젝트, 우리가 어떤 디텍트 해야 되는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오브젝트, 뭐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뭔가요? 목표물? 목적물? 아무튼 오브젝트로 하는 게 더 설명이 여러분 알아들으시기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이미지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에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텍션, 사실 이거는 거의 특별한 케이스죠.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오브젝트만 디텍트하는 경우는. 그래서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디텍션 하는데 덜 어렵죠. 상대적으로 쉽죠. 하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어딜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일까요? 자, 그래서 많은 영화배우, 그 다음에 엘렌까지 포함해서 이 오브젝트들을 바운딩 박스로 디텍트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이미지에서 디텍트하는 게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 단위가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정밀하게 이 오브젝트를 디텍트를 했어요.
즉 픽셀 단위로 요 이미지는 사이즈만큼의 픽셀 값으로 개별 픽셀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별 픽셀 값, 이 개별 픽셀 값, 여기 개별 픽셀 값은 여기는 ln이다.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ln이 아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게 이분 성함이 잠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쿠퍼죠. 브래들리 쿠퍼였죠. 무식이 들통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세그먼테이션입니다. 즉 오브젝트 디텍션,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 세그먼테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오브젝트의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이미지가 분류, ln이다 아니다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약을 드리면, 자, 로컬라이제이션은 하나의 오브젝트 위치를 바운딩 박스로 지정을 해서 찾는 거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위치를 바운딩 박스로 지정해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테이션은 디텍션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픽셀 단위로 디텍션을 수행을 해요. 자,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과 디텍션의 그 다음에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로컬라이제이션 또는 디텍션 문제를 간략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 오브젝트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해당 오브젝트 위치를 뭘로? 바운딩 박스라는 걸로 찾아요. 이렇게 찾고 그 바운딩 박스 내 오브젝트를 판별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겁니다. 자, 바운딩 박스 내 오브젝트를 판별하는, 즉 클래시피케이션, 즉 리그레이션과 이거를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리그레이션 하면은 하나의 연속형 값, 그러니까 실수형 값 이런 거 쭉 찾아내놨습니다. 이번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번 주 석유 생산량, 수급량, 공급량 예측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숫자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바로 리그레이션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좌표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 이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측된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합쳐져 있는데,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비해서 디텍션은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임의의 위치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보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히스토리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 오브젝트 디텍션 히스토리 부분들을 좀 보시면, 여기 타이틀이 좀 약간 새드한데요. 이제는 2012년 알렉스 넷이 나온 시점 이전부터는 이제 트래디셔널 디텍션 메소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죠. 굉장히 머리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든 뛰어난 알고리즘,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2012년 이후로 이 알렉스 넷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2014년에 그 첫 산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RCNN입니다. RCNN. 자, 그래서 여기 분기점으로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위에가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고요. 자, 밑에는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인데, 우리가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위치를 먼저 참조해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고요. 그렇지 않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그런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오브젝트가 특정 위치에 있냐 없냐를 일단 먼저 찾아요. 대략적으로 찾습니다.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있을 만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디텍트를 하는 반면에, 원 스테이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디텍트를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원 스테이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2014년에 RCNN을 기점으로 해서 SPPnet, Fast RCNN, 그 다음에 Faster RCNN까지. 즉 요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RCNN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Faster RCNN에서 이 RCNN 계열의 정점을 이루죠. 그래서 이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퍼런스라는 이미지를 디텍트하는 이 속도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실시간 적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단순 이미지보다는 이 비디오
비디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인퍼런스에 대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들 들어보는 욜로. 이 욜로가 2015년에 나와요. V1이. V1이 2015년에 나오게 됩니다. 2015년에 나오게 되는데 어, 이 욜로 같은 경우에는 버전 1이 어떻게 보면 원 스테이지를 구현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현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행 시간에만 너무 빠르게 집착을 한 나머지 수행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욜로 V1은. 자, 그래서 2016년에 SSD, 싱글샷 디텍터라는 게 나와요. 2016년에 싱글샷 디텍터는 비로소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서 불릴 만한 수준의 예측 성능, 인퍼런스 성능도 좋아요. 예측도 잘해요. 그리고 수행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와 애큐러시를 둘 다 잡았다는 평을 듣게 되죠. 하지만 욜로가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이 SSD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당시 나왔던 딥러닝 테크닉들을 잘 적용을 하면서 욜로 버전 2가 나오게 됩니다. 버전 2. 그러면서 SSD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을 시켜버려요. 인퍼런스 시간을 훨씬 단축을 시키고 수행 성능도 SSD와 맞먹는 정도로 올려버립니다. 자, 이후에 2017년에 레티나넷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레티나넷은 원 스테이지 디텍터지만 인퍼런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패스트 RCNN을 능가할 당시 나왔을 때요. 물론 이제 패스트 RCNN도 이후에 계속 보강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예측 성능을 가지게 되지만 레티나넷이 굉장히 높은 예측 성능을 원 스테이지 디텍터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인퍼런스 수행 속도가 떨어졌죠. 실시간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욜로 V3가 나오면서 이제 레티나넷에 맞먹는 수행 그러니까 예측 성능을 가진과 동시에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9년에 이피션트 대시 나오면서 좀 더 예측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이 나오고 이거의 D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욜로보다 살짝 빠른 그런 예측 성능의 인퍼런스 시간을 나타내고 좀 더 예측 성능도 좋아지는 이런 모델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2020년에 초반기에 이제 욜로 버전 4, 5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뒷부분은 이론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이피션 대까지만 제가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요거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 넷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게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의 히스토리에 이 논문들이 나온 주요 논문들입니다. 이 논문들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어떤 논문들이 나올지언정 쉽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론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요. 이 논문에 나와 있던 주요 아이디어들을 섭렵하시기만 한다면 어, 여러분이 이론 사항들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제약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거고 세그먼테이션이 어떤 건지 개요 부분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